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내년 6.3 지방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지지 세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천, 타전 후보들은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김경 서울시 의원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원 명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구모 현직 군수가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고요. 신안군수 출마가 거론된 김모 씨도 당원 자격정지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포도의원 출마 예정자였던 강모 씨는 불출마 조건으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거주지나 전화번호를 중복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입당을 시켰고요. 가족이나 자신의 사업장 명의 주소를 이용해서 수백 명을 불법 입당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불법 입당을 시켜놓고 당비 대납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니까 갈수록 태산인데요. 이렇게 불법 입당이 의심되는 데이터가 무려 4만 6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징계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불법 당원 모집,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선거가 세력 싸움이라지만 시작부터 페어플레이 정신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오늘의 인터뷰 석유화학 특별법에 대해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 취재기 들어보고요. 고정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8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바로 듣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관련해서 전남 동부권 도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전남 동부권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전남 동부권이 배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도의원들은 최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의 이전 논의는 전남 내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 도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157개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노드맵이 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 나주 혁신도시는 이미 한전과 에너지 공기업, 농어촌, 식품 관련 기관이 다수 집중돼 있고 대형 연구시설이나 AI 기반 신상업까지 서부권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도의원들은 국가기관산업벨트가 자리한 동부권은 정부의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고 제조업 침체나 무역 구조의 변화, 산업 전환 압박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2차 이전에서도 전남 동부권이 또다시 제외된다면 전남 내부의 불균형은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고착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최소한 석유화학이나 철강, 또 해양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검토는 좀 동부권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남 동부권 도의원들은 해양이나 수산, 산업, 환경, 물류가 집약된 전남 동부권이 이전 검토 중인 기관과 가장 높은 적합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이 전남 동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되는 전략적 기능 강화에 이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성명서에는 전남 동부권의 전략적 가치와 산업 지리적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부가 전남 동부권을 소외시킬 경우 정부 스스로 밝힌 지역 특성과 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개별 이전 허용이라는 혁신도시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전남 내부의 균형 발전과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남 동부권이 이전 대상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정부나 전남도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북권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줄 것과 함께 동북권 중심 공공기관 유치 전략의 재정립 및 공개, 또 해양수산, 석유화학, 철강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동북권 이전, 또 이전이나 심사 선정 과정에 지역 이해 당사자나 정치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특별법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주 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역 경제계에서는 반쪽짜리 특별법이다 라면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좀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 국회에서 석유화학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 경제계인 여수 상공회의소와 여수 국가산단 내 회원사, 또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 등에서 이 특별법이 반쪽짜리 법이라며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이 지역 경제계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4일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에서 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이 빠졌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역 경제계는 여수 국가산단은 지난 3년 동안 전례 없는 영업 적자와 설비 축소, 공정의 중단 검토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산업용 전기 요금이 최근 4년 동안 80%나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손익 구조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법 시행령에 전기요금 정부 지원 조항을 추가로 좀 담아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여수 상공회의소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그동안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왔는데 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비용 급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예. 여수 지역 경제계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후속 시행령에는 반드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 조치를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또한 여수 상공회의소는 여수 국가산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유화학 중심지로 더 이상의 정부 지원 지연은 산업 기반의 붕괴나 고용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국가 경제 전반에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결의대회를 마친 여수 지역 경제계는 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정부 지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상공업계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결의문을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특별법의 전기요금 지원은 왜 빠진 건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특별법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과 함께 인터뷰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수소도시 조성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광양시 의회에서 이 수소 배관망 설치 계획을 두고 예산 투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최근 광양시가 추경 예산에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 배관망 설치 예산을 편성하자 광양시 의회에서 이 사업의 현실성과 예산 투입의 시점을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예.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아직 수소 수요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 배관만 먼저 깔아놓고 수소는 공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 배관망부터 깔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태인동 수소 생산 기지에서 인근 기업까지 연결하는 약 2.1km 길이의 수소 배관망 설치 사업에 4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오는 2028년까지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2029년부터는 기업들에게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막대한 비용이 배관망 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최소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광양시의 수소산업 육성과 이 배관망 구축 사업 계획에 대해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이 전남도와 광양시의 수소 배관망 사업이 큰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요와 공급 예상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백 의원은 광양시가 오는 2029년에 수소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 과거 지자체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이 산단의 기반 시설을 먼저 구축했다가
입주기업 부족 등으로 이 배관 관리와 철거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있다며 광양시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이 경제성이나 수요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배관망 사업과 또 수소도시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광양시는 예산 설명 과정에서 수소 배관 설치 시기는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순천이 좀 들썩들썩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에 들어갔는데 오늘 그 현장에 또 빠르게 다녀오셨다고요, 첫날? 네, 순천시가 오늘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순천시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뭐 쿠폰 이런 걸 주는 거는 좀 처음인데 이제 모두 순천사랑 상품권 지류로 지급을 했고요. 이 아침부터 각 행정복지센터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제가 왕조일동 주민센터에 다녀왔는데 네. 오픈 1시간 만에 뭐 300명 뭐 아침부터 이렇게 대기자가 그 뒤로도 쭉쭉 쌓여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도 이제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질서 있게 신청과 지급 절차가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네, 첫날부터 다들 부지런히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순천 시민분들께서. 자, 오늘부터 일단 신청인데 듣기로는 오부제 이번 주에 좀 운영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급했던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처럼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오부제를 운영합니다. 네. 이 월요일이 오늘은 16, 화요일은 27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 지급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중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요일 날 가시면 되겠고 또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그리고 이제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 총 3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장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야 한다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징인 거죠? 특징인 거죠. 이제 예.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우리 썼었잖아요. 이제 자동으로 그랬었죠. 예. 차감이 되는데 이제 카드로 좀 긁을 수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지역 화폐를 구매를 했을 때도 온라인으로 착 어플 이런 데서 좀 구매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도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서 이제 직접 이제 대면해서 신분증이랑 이런 것들 확인하고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사용 기간 또 사용처 어떻습니까? 사용 기간은 오늘부터 이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정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용처는 순천사랑 상품권 가맹처인 이제 뭐 시장, 동네마트, 뭐 식당, 카페 이런 데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가게가 없는 읍면 지역은 참 쓸 곳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송강면이나 이런 데 가보면 쓸 곳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는데 일단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가 있다고 해요. 이번엔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너무 멀면 하나로마트에서 좀 이런 생필품 등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반응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만나본 시민들은 되게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일단 연말에 돈 들어갈 곳 많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고 뭐 어디다 쓰실 거냐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 들었던 게 이제 쌀 사겠다는 분도 계시고 김장철이니까 김장 양념이나 뭐 재료 사겠다. 맞아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좀 책을 좀 넉넉하게 사고 싶다 이런 시민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것에 또 20만 원 꽤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네, 연말이 그렇습니다. 조금은 더 여유로워질 것 같고 이건 지금 순천시에 한해서 해당되는 얘기 저희 나누고 네. 있습니다. 자, 순천시만 이렇게 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거 지방선거용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예. 네, 시기가 이제 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지금까지 왜 내내 안 주다가 지금 주냐 이런 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예,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일단 순천시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이제 한 580억 원 정도가 들어요. 이번 민생지원금 규모가요. 근데 이제 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빚을 내서 무리하게 한 게 아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돈을 마련했고 예. 또 이제 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벌어들인 돈 일부를 또 재원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일정을 자기들이 계산해 봤을 때 우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뭐 한 두 달 전에 나왔었잖아요. 예. 그 이제 효과가 좀 끝났으니까 이제 연말까지 이런 좀 흐름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좀 시기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순천시의 입장은 그렇게 좀 밝히고 있고요. 자, 주변 지역 뭐 여수, 광양 등에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목소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 지급 계획 들려오는 부분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좀 확인은 해봤는데 뭐 아직 들리는 소식은 없어서 일단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순천에서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 먼저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취재해 오셨던 내용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역 전세 난 이야기인데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사를 가을에 원래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전세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네, 이제 전세 문제는 제가 한 뭐 1년 전에도 뭐 기사를 한번 또 써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서는 살만한 아파트, 우리가 좀 좋아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뭐 뭉천도 있고 뭐 신대, 중림 이런 데가 있는데 여수 기준. 예, 그렇습니다. 좀 씨가 말랐다는 현장 반응이 나옵니다. 전세가. 예, 그렇습니다. 한 뭐 아파트가 3천 세대가 되더라도 전세 매물이 뭐 한두 건 정도 남아 있고 이마저도 이제 매물이 좀 나와 있으면 금세 나가거나 아니면 또 가격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뭐 좀 뭐랄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매물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현지 공인중개사들이 말을 해줬고 이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저도 예. 통계 좀 자주 참고하는데 이 전세 매물 증감 통계를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순천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한 예. 6개월 만에 전세 매물이 한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셋집이 왜 이렇게 갑자기 좀 귀해진 건가요? 네,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우리 지역 아파트값 침체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뭐 몇 년째 뭐 떨어지진 않았지 또 오르진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매매가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자들이 집을 좀 사는 것보다는 전세를 구해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제 전세를 매물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또 이제 기존에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도입됐는데 한 2년 더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은 없고 수요는 계속 쌓이니까 전세가 귀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을 좀 전세에 있다가 사볼까 했다가도 그냥 계약 전세 살자. 청구권 5%만 올리면 되니까 네. 이거 써서 그냥 조금 더 살고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으면 집을 살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요. 이게 혹시 그 최근에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아니면 뭐 지방이 더 심각한가 어때요? 네, 좀 전국 전세난은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좀 전국적인 현상 같고 특히 좀 취재를 해보면 우리 동부권 지역이 좀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전남 중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서울과 수도권도 전세 물량이 없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론이나 이제 전문가들 멘트가 좀 나오는데 예.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을 연달아 내놨잖아요. 예. 이제 뭐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거나 뭐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 지역 전세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뒤에도 말할 건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쫙 나와야지 이제 좀 전세 시장이 안정될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또 좀 서울이나 수도권도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뭐 11호 부동산 대책 내용 중에 이제 뭐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안 되고 갭 네, 투자도 그렇죠. 안 되고 대출이 다 바뀌었죠. 예. 이러니까 이 전세를 내줄 집 주인들이 자체의 수가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전세난과 함께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이게 같이 올라가요, 왜?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제가 통계를 정확히 좀 우리 또 지역 통계를 확인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또 예. 뭐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확인을 못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다른 이제 수요자들이나 이제 공인중개업소 통해 들었는데 요즘에는
월세 구하기도 어렵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신 월세로 거주 형태로 옮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전세의 월세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셋집을 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월세로 일단은 살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런 예. 거예요. 그렇군요. 자,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지역만 봤을 때는 전세난 해소가 다가오는 이제 이사철 봄에도 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좀 들어서야지 일부가 좀 전세 물량으로 나올 텐데 예. 일단 여수에는 여천 쪽에 신기동과 중림지구 쪽에 새 아파트가 이제 하반기 늦게쯤에나 들어설 전망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세 매물이 공급되고 근데 여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좀 있어야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들이 집을 사려고 이제 해서 이제 좀 일부가 좀 수요가 나갈 텐데 예. 좀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야지 좀 이런 전세난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 아파트 공급 계획은 조금 이제 내년쯤에 있으나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심리가 같이 좀 투영이 풀려야죠. 돼야지만 전세까지 같이 전세난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번 주 취재기 유민호 기자와 함께 특별히 월요일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를 해소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 좀 통과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이제 지난 2일 밤에 예.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 예산안 통과가 여야 합의로 무려 5년 만에 기한 내에 법정 기한을 지켜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안 말고 나머지 또 95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는데 그중에 석유화학산업특별법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비상계엄 1주년 맞이해서 좋은 소식도 좀 들려오던데요. 예. 다 똑같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함께 내란 계엄 저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고 새 정부 세우는데 똑같이 노력했는데 어떻게 좋은 평가 받아서 상당히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좀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과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지켜내겠습니다. 예, 민주 헌정수호 특별상 받으신 이야기까지 좀 간단히 해봤습니다. 자,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특별법 내용을 좀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네. 지역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특별법의 주요 핵심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걸 좀 담고 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공급 과잉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수요 감소 이런 것들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이 이제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됐고 우리 전남 동부권, 광양, 여수, 순천을 비롯한 이런 지역이 이제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달 27일 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또 이달 2일 날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조적 위기에 처한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설비 합리화, 고부가 전환, 사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예. 또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지도에 따라서 시책에 협조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고달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제 뭐 정부가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금융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또 고부가 전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도 하고 또 기업을 서로 간에 이제 뭐 통폐합하거나 이럴 때 예. 이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간 단축이라든지 또 공동행위라고 해서 예. 금지된 평소 같으면 금지된 행위인데 이런 것들도 예. 허용하는 예외적 허용 근거도 담았고 또 예.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은 이런 법입니다. 예. 많은 내용이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부가 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을 좀 지원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조장하기 위한 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최근에 울산 지역구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일 먼저 석유화학협회하고 협의해서 법안 발의를 했고 예. 심사 도중에 국힘 야당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이제 그쪽에 산업계 요구에서 뒤늦게 이제 뭐 제법을 토대로 해서 한두 가지 바꿔서 발의를 했고 그래서 뭐 이런 법들이 다 이제 들어와서 통합이 돼서 예. 함께 심사가 돼서 나온 것이 이번 개정안이죠. 그럼 여러 가지 그 발의했던 법안들이 통합돼서 특별법 하나로 지금 통과가 하나로 통과가 됐고 된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안은 이제 반영이 됐고 정부에서 부담이 가는 재정 지원이 너무 과한 것, 예를 들면 전기요금 인하 같은 건 빠진 거죠. 예. 빠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조금 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법에 정부가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재편과 고도화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선 좀 어떻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겠는가? 또 고도화 전략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인가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 위기가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 그 10개 석유화학 기업하고 정부하고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전체 에틸렌 생산량의 4분의 1인 370만 톤을 자체 감산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충남 대산은 롯데케미칼하고 HD 현대케미칼이 상당히 사업재편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수 같으면 LG하고 GS칼텍스가 NCC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하고 DL이 보유한 여천 NCC하고 롯데케미칼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울산도 S-오일 대한유와 SK 지오센트릭 등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사업 재편 서로 구조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뭐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근거 또 공정거래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경쟁기업끼리는 서로 협약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을 위한 특례 규정도 마련된 만큼 뭐 사업 재편에 더욱 속도가 붙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생산 설비 감축으로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이제는 이제 법령 제품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셜티 고부가 스페셜티로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전환을 해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목이고 이와 관련돼서 정부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특례 조항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좀 먼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기업 결합에 대한 공정위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기업 간 공동행위가 허용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공동행위가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거였습니까? 원래 경쟁기업끼리 뭐 서로 간에 정보를 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이제 가격을 또 조정할 수 있잖아요. 또 경쟁기업끼리 뭐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왜 담합 때문 뭐 이런 문제 때문입니까? 공정한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를 시켜놨는데 이번 법에서는 이제 예외를 둬서 이제 구조재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하는 물론 사전에 이제 공정위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거죠. 예외 규정을. 그래서 정보 교환도 허용하고 공동행위도 허용해주고 그러니까 이번 석유화학 산단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 결합 심사 기간도 좀 줄여주고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기업끼리 이제 서로 합병하고 이럴 때 할 때면 심사가 되는데 기간이 옛날 같으면 뭐 4-5개월 걸리던 것을 더 짧게 급하기 때문에 그걸 단축하는 예외 규정을 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재편하고 체질 개선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이 사업 재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충격은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지역민들 걱정이 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특별법에 마련돼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나서서 난리 아니겠습니까? 저희 특별법 14조에 정부가 석유화학 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 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폐해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제가 발의한 법에는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물류업체, 경비업체 등의 연관 산업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협력업체나 소상공인 대상 조세 감면, 예. 납세 유예, 정책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또 에너지 전환 설비 구축 등 기반 시설 보강할 수 있다. 또 사업 재편에 따라서 필요한 공동 교육 훈련 센터라든지 지역 일자리 센터 등 고용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법에 따라 규정을 했는데 이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에 따라 맡기자 이래서 시행령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그냥 시행령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포함될 것인지는 앞으로 이제 정부의 예. 태도에 달려 있는데 아마 이 법에 대해 있던 내용도 상당 부분 들어갈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규모가 축소된 석유화학 산업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게 위임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법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법안을 냈는데 네.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 제도의 확대 적용, 또 근로자의 배치 전환 등에 따른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또 고용인력 유연화 방안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의 재정 사항을 참작해서 해야 되니까 이건 정부에다가 이제 위임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제일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이 석유화학 산단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됐을 때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함께 전환되어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 뭐 교육적인 측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예. 제가 원래 법에는 규정돼 있었는데 예. 그걸 그냥 모두 이걸 법에다가 세세한 것을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유연한 대응이라든지 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되니까 네. 그러자고 해서 이제 그 법에는 빼고 총괄적인 지원 규정만 놔두고 예. 고용과 관련돼서 그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네. 상당 부분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노력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예. 시행령에 조금 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될 것인가 좀 명시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뭐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들은 비교적 좀 유지가 되겠지만 협력업체나 또 지역의 소상공인 그 개인 사업자들이 또 업계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법이 이제 기본적인 법은 됐는데 예.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뭐 하여튼 정치력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하지요. 예.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수산단 어떤 형태의 체질 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지금 문제된 것은 구체적 제품들이 아니고 법령 제품인 납사를 분해해서 만든 에틸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용 제품, 예. 에틸렌 생산이 이제 과잉이고 사실상 우리 여수석유화학산단이 국내 에틸렌 생산의 50% 가까이를 생산하면서 예. 그동안 좀 많은 재미를 봐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 시장을 중국이라든지 뭐 산유국이 직접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용 제품 에틸렌 생산량은 포션을 좀 비중을 줄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 스페셜티. 스페셜티를 이제 R&D를 해서 새롭게 개발을 해서 그런 품목으로 해야죠. 예를 들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주로 네. 고무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이제 불황을 안 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특화된 완성품들을 경쟁력 있는 품목들을 시대에 조응하는 또 일본의 석유화학 회사들은 주로 전자제품과 관련된 화학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여수에 있는 지금 문제된 기업들은 이런 자체적인 R&D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력을 게을리하고 그냥 쉽게 그냥 원재료만 생산하면서
돈을 벌어왔었는데 이제 이게 봉착한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 이제. 사실상 이게 이런 사태가 3, 4년 전부터 예상이 됐었는데 예. 개별 기업들이 전혀 대응을 안 했던 건 문제고 또 정부도 국회는 어땠습니까? 국회라기보다도 정부도 일단 대응을 안.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예. 대정부 질문 때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다라고 올 초에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산자부 장관이 석유화학 산업 뭐 한때 나빠지지만 곧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제가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뭐 지방 정부에서 전혀 물론 기업들이 가장 큰 잘못이 있지만은 정부나 지방 정부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법도 제정하고 재정 지원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예. 개별 기업들이 비상한 각오로 저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친환경 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을 바꾼 사업체가 여수산단 이 자리에 좀 남아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지금? 이제 해야지요. 이제 할 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과 정부 지역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는 건데 이제 예. 제일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부가 스페셜티 전환하고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에도 시행령 예상 프로그램이 가동돼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예.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 R이 103단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재생에너지 같은 공급이 돼서 여러 가지로 뭡니까 무탄소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이 좀 있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 예,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또 그런 부분 전기요금도 좀 인하할 수 있어요. 특화 단지로. 그래서 지원이 있어야 되게 지정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일부 기업에서는 SMR 있지 않습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SMR 중에서 고온 가스로를 활성화하면 예. 이게 지금은 이제 납사를 분해할 때 예.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고온의 수증기를 갖고 납사를 이제 크래킹하는 거거든요. 예. 분해하는 건데 그것을 SMR로 하게 되면은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또 탄소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우리 원자력 연구소가 함께 그걸 지금 연구 예.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적극적인 정부에서 연구 개발을 지원해서 이런 것들로 새롭게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좀 무장을 하게 되면은 다시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뭐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산단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기업의 움직임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기업들의 의지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이제까지 제가 초창기 법이 만들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대기업들이 뻔히 예상되는 사태인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제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을 넣었습니다. 넣고 아까 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정부의 또 지원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이제는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지원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한도 정해놨잖아요. 다음 그렇습니다. 달, 이번 예. 달까지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소형 SMR을 이용한 고온 가스로 같은 것을 개발해 보려는 실증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예. 기업들의 의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의지만 갖고 되겠습니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정부도 지원하고 또 지역사회의 관심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특별법 아쉬운 점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이 예. 기업이 꾸준히 요구를 해왔는데 전기요금 인하 이건 왜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상임위 산자위 심사 과정에서 예.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보조할 경우에는 뭐 조선업이나 배터리업 같이 전기 많이 쓰는 기업들 다른 산업 분야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기에는 한전이 지금 적자가 20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뭐 한전이라든지 재정 당국에 뭐에서 입장이 완강해서 지원국이 면하는 포함되지 못했고요. 예. 다만 이제 사업재편 기간 동안에 기존 집단 에너지 사업자 외에 다른 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열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약간 예외 규정을 둬서 조금 예. 편리한 점은 됐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전기요금 차등제가 있거든요. 예. 그게 빨리 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하게 되면 예. 우리 전남같이 이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수도권보다 훨씬 싼 요금을 제가 내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석유화학 산단에도 적용되는 당연히죠. 겁니까? 지역에 있으니까 지방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기요금 차등제가 하루 빨리 그것도 의미 있는 뭐 전기요금 차등도도 별 작게 두면 안 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차등제가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정부도 이제 수도권 기업들이 하다 많으니까 인구도 많고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빨리 시행이 되게 되면 지역 업계도 상당히 좀 만족할 만한 하여튼간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만족이라기보다는 좀 숨통이 조금 트인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예, 그래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예. 인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그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에 좀 이런 산업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좀. 예, 이제 저희가 모르는데 일본 같은 데가 또 우리 전례를 전철이 좀 있는데요. 일본이 2000년대부터인 일본은 에틸렌 등 아까 범용 생산을 그 부분을 생산 능력을 확 줄였어요. 예. 점차적으로 줄이고 지금 최근에도 또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함께 이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정부 주도로. 예. 미쓰비시하고 미쓰이 화학 등 대표적 정밀 기업 일본의 화학 기업들이 예. 정밀화학하고 고기능성 폴리머, 전자 소재 중심으로 산업을 전환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리 등 글로벌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부가 아까 특화 상품을 한 거죠. 예. 특별화된 고부가 상품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익성이 높은 정밀 고부가 분야 제품을 개발하고 또 실증화하고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전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예, 지난 2일에 확정된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전남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0조 42억 원을 확보하며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이는 전년도보다 9천억 원 이상이 늘어난 금액이자 정부 최초 예산안 대비 5,800억 원이 넘게 추가 확보된 결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남의 미래 전략과 발전 비전에 정부가 신뢰를 보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예. 우주 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용 발사체 시험 시설과 초전도 시험 설비 관련 예산이 포함되었고요. 농수산 산업의 AI 기반 전환을 위한 국립긴산업진흥원과 무한농업 AX 실증 데이터 센터 구축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예. 아울러 남해안권 광역 관광 개발, 2026년 섬 방문회해 개최 등 도민의 삶과 지역 활력을 높일 사업들도 고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전남도는 이번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을 계기로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셨고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산업이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전남도는 광양만권을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유치하기 위해서 좀 대응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전남도는 정부가 발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에 맞춰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 단지 유치를 위한 속력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예.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호남, 영남, 충청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을 제시했고요. 이 가운데 호남권을 핵심 광물과 양극재 중심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특히 니켈과 리튬 등 기초 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신규 2차 전지 특화 단지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2월에 공모 절차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
전남도는 이러한 정부 방향이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원료 공급망 강화와 직결이 되는 만큼 광양왕권을 원료 소재 생산부터 전구체, 재활용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생태계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유치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남 동부 지역 각종 산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전남도가 2026년 UN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의 대한민국 개최 확정을 위해서 국제기구와의 면담, 포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요. 이것도 결정은 언제 납니까? 네, UN 기후변화협약이 주관하는 기후주간은 19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당사국 총회 공식 의제를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예. 전남도는 지난 9월 기후부가 진행한 국내 개최도시 공모에서 여수가 최종 선정된 이후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유치 필요성과 준비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는 개최 국가 결정이 올해 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실용성과 품격을 갖춘 회의장 준비, 연계 프로그램 구성, 숙박, 교통 등 편의시설 점검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는 기후주간 유치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강화와 전남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정부와 여수시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반가운 소식부터 또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만한 소식들까지 전남도 소식 모아서 들어봤습니다.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2월 8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낮에는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